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하동률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자금이 필요를 합니다. 정책자금은 남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사업자금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여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네이버에 정책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업체 광고가 가장 먼저 나오고 뷰탭에 블로그를 클릭을 해도 광고글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의 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알려주지도 않죠. 오늘 제가 컨설팅 업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책 자금을 받는 핵심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정책 자금에 대한 핵심은 모두 아시는 겁니다. 서도가 좀 길었는데 바로 갑니다. 정부 정책 자금 핵심 4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형태와 아이템. 둘째, 대표자의 의지. 셋째, 대표자의 경력. 넷째, 고용 창출입니다. 4가지만 아시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것만 충족하면 되고, 그럼 정부 정책 자금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담드립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형태와 아이템.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업태와 종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업태가 사업자 형태에 해당되고 종목이 아이템입니다. 만약 업태에 도소매업이고 종목은 펌프나 모터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이 사업자는 매출이 좋아도 정부에서는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순 도소매업은 생경장사로 봅니다. 그래서 장사꾼으로 취급하지 사업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나라의 정책을 따라갑니다. 밀어주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년 조금 바뀌기도 하고 지금처럼 정권이 바뀐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기관별로 중점 지원 대상 되는 업종은 제가 어떻게 보고 파악을 하는지 공개를 해둘 테니까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기관별로 지원해주는 업종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도 다르니까 업종별로 잘 확인해서 각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업종별로 유리한 기관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업종은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라서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각 기관별로 다 좋아하는 업종이니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하는데 도매, 소매업으로만 되어 있으면 업종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업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중점 지원 업종 코드와 사업자 코드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지 중점 지원 대상 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는 홈택스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방법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똑같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업종 변경 후에 변경 등기를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변경 후에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 방법은 제가 하단 링크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의 의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대표죠. 신체 부위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나 AI로 대처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즉 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평가 항목에 보면 대표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경영 조직, 혁신 노력도를 평가하는데 기업가 정신 배점이 가장 높죠.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점수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대표자의 경력.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정확하게 즉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취미로 골프를 20년 쳤다고 하더라도 축구 선수입니다. 골프 선수는 아니죠. 단순히 취미일 뿐이고 취미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0년 했다고 해서 사업 경력일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정확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경력으로 증명되는 항목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리고 대학 전공이 관련 사업이라고 하실 때, 그리고 4대 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상에 확인이 될 때,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와 3.3% 원천 징수 자료 증명 자료가 있을 때, 그리고 경력 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나라에서 증명이 되거나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 평생 회사에서 사무직 경력만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반도체 제조업을 한다고 사업자를 내면 정책 자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중점 지원하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경력이 없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가 경력이 없을 때는 직원이라도 경력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고용 창출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개인도 힘들지만 기업도 죽을 맛이죠. 위기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버티다 못해 폐업하면서 많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입니다. 고맙죠. 고마우면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 창출 전용 정책 자금이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고용을 창출하거나 특히 청년 고용을 중시하게 되는데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정부에서 추천하는 제도를 기업에 적용해도 됩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혜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액공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법조항 나오는 거 조금 이상하시죠? 이걸 요약하면 청년, 장애인, 60세 근로자 채용 시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으면 1,200만원까지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이외에 일반 근로자를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으면 770만원까지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고용만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지금까지 딱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핵심 4요소를 반드시 실행을 하시면 정책자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컨설팅 업체에 맡기시기 전에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면 무조건 답은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